안녕하십니까. 강수마음의 김광수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시청자님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퇴직자의 재취업 문 두드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두드린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와닿습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액션을 취하고 뭐 두드리다 보면은 그게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문 두드리기라는 그러한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이 65세에 퇴직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57세에 퇴직한다는 그런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삼성 은퇴 연구소가 발표한 2018년 은퇴 백서에서 보면은 조사 대상자 25세에서 74세까지 비은퇴자가 1953명인데 예상되는 은퇴 연령이 평균 65세였습니다. 우리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자신이 62세에 퇴직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57세에 은퇴를 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은퇴한 그런 이유를 보면은 건강 문제로 퇴직을 한 경우가 33%, 경고 사직이 24%입니다. 거의 반 이상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을 한 그러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보다도 굉장히 빨리 이렇게 퇴직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이 퇴직을 하게 된 것이 83%입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85%가 계속 근무를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싶은 85% 중에서도 재취업이 되면은 희망하는 급여를 194만 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보고서가 2년 만에 우리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20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221만 원인데 2018년도에는 오히려 194만 원으로 이렇게 오히려 낮춰져서도 취업을 하고 싶은 그러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경우를 우리 국민연금이나 또한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그렇게 준비된 것은 2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더 가한 것은 국민연금에 의존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7%가 되고 있습니다. 전혀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쏠리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와 부동산 자산을 다 합치면 77%가 부동산에 묶이가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만만큼 몸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 자신도 그렇거든요. 내 나이로 생각하면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60대로 그러면 징그러울 정도인데 아직 제 마음은 30, 40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 몸은 내 마음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그 나이가 들었다는 것, 기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종종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퇴직을 하고 나서는 젊었을 때와 같은 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체력을 감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또 내가 즐기는 그러한 분야를 한번 먼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재취업을 하시려면은 가족의 그런 협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전에 배우자나 가족과 마음을 터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의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예사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이견이 좀 되지 아니한다면은 나는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도 실제 부인은 그동안에 내가 해오던 걸 생각을 해서 좀 탐탁치 않게 하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제일 먼저 가족하고 마음을 협력을 해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가야 될 게 재취업을 해가는 그런 프로세스, 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업에서는 행동을 하는 것, 실천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의 생각한 부분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의 방침이나 지침이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아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취업을 해야 될 것이냐? 취업을 한다면은 어떠한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목적이 뚜렷해야 방향이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나의 재능을 나누기 위해서 한다. 아니면 내 노후 생활을 벌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한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취업의 목적이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취업에 대한 목표 설정을 확실히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자신의 그러한 능력과 자기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알고 내 능력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내 자신의 성찰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능력과 또한 내 적성 그걸 확실하게 또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을 하실 때는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때 그 일의 가치가 있거든요. 자기 가치관에 맞는 자기 존재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찾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는 이걸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원하는 그런 기업체나 재취업을 원하는 곳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의 스킬을 업시켜야 되겠죠. 내 능력을 갖다가 올려야 될 것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기술을 연마를 한다든가 내가 그 필요한 결정된 그런 분야의 스킬을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가야 되겠죠. 나가서 이제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구인처를 찾아야 되겠죠. 구인처 찾던 방법은 제가 앞에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러한 방법들 또 일반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친인척을 통해서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선후 후배를 통해서 소개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두드리고 노력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직 활동에 또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쓰시는데 내 경력, 내가 잘하는 것, 내 강점 이러한 것을 진솔하게 포장을 하지만 진솔하게 써서 제출했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진실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많이 해봤고 또한 채용 면접 같은 거 일을 해보다 보면은 이력 사항에는 참 굉장히 거창한데 사실 자기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그렇게 의구심이 좀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 그러한 스펙을 면접관이나 상대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그러한 스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직장을 다닐 때 조금 고위직에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간부로 있은 분들 같으면은 잘 내려놓지 못하면은 참 힘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놔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사무실에 중간 관리자인 부장을 공모를 한다고 이 워크넷에 올렸더니만 불과 몇 시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접수된 중에서 대기업의 간부로 심지어 굉장히 고위직 전무급으로 근무를 하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올 수 있을까? 나름대로 자기를 참 다 내어놓았겠다. 참 만나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면접 1차 서류를 통과를 시켜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하는 중에서 어떻게 신청을 했냐고 그러니까 본인도 새로운 일을 해서 또한 안 접해봤지만은 이제 새로운 분야를 한번 접해서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앉아서 대화를 우리 면접관이 3명이 앉아 있었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자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가면 의자에 이렇게 앉았을 때 면접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바로 앉아가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가지고 뒤에 소파에 이렇게 탁 지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조금 지나니까 처음에는 앉았다고 좀 지나니까 뒤로 딱 지대갖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몸이 익숙해졌기 뒤에 소파에 지대는 그것이 되니까 우리 면접관이 역시 그걸 보고 도저히 아직 안 되겠다 이래서 참 죄송하지만 탈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면접을 보실 때는요, 자기 마음은 내놔도 생각하지만 아직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직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직 활동을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자세를 좀 해야 되겠까요?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구직을 하게 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분야와 다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분야라면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는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내가 즐기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74살 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타일을 갖다가 시공하시는 분인데요. 74살 되시는 분인데 일이 밀려가지고요. 그분이 성실해 하니까 그분을 일을 시키려면 계속 일정 조정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요새 타일공 같으면요, 하루 나가면은 저도 23만에서 25만 원 정도 일당을 받거든요. 그러다면은 지금 74살을 되시는데도 일정이 밀려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도 맞습니다. 그러한 일이 내 적성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나름대로 그런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은 기술을 익히면은 이 나이에 관계없이 내 기력만 있다면은 오랫동안에 내 체력에 조정해 가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기술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은행 지점장을 하신 분도 기술을 익혀서 포스텍까지 나와서 전혀 현직에 있을 때와 다른 그러한 리조트에 관리 담당하는 그러한 사례를 소개를 드렸죠.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랄까요? 제 자신도 그렇지만은 사실 내가 좋아서 지금까지 직장을 잡은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가 그 환경에 따라서 거의 직장 생활을 해오던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그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꾸리라고 그러고 일반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도 쌓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는 재취업을 하실 때는 정말 이제는 100cc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적어도 30년, 40년을 더 해 가셔야 될 텐데 취업을 위해서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좋아한다는 건 어때요? 내가 재능이 있을 수가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내 숨어 있는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한 그런 재능을 한번 찾아서 내가 즐기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재미있는 그런 시간들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적성은 자기 취업 전문 기관에 찾아가면은 취업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게 되면 가서 전혀 다른 내 재능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재취업의 그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재취업의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내의 적성을 먼저 파악을 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 적성이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분야가 적성을 파악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분야에 내 자신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킬을 업 시켜가지고 내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구인 정보를 모으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은 온라인이나 또한 주위에 많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아야 되겠습니다. 정보가 모아졌으면 이제 구직 활동을 해야 되겠죠. 구직할 때에 내에 대한 경력을 진실성 있게, 진실성대로 내 있는 경력들을 다 작성을 하셔서 구직 활동을 뛰어야 되겠죠. 자,
지금 이야기되는 이런 5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요약해드린 5가지를 기억하셔서 실천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래에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드린 말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예, 공감하신다면은 구독과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